양자전쟁 전이야. 세계는 다시 한번 전쟁 직전이다. 이번엔 총도 미사일도 필요 없다. 무기는 피지며 진동이고 초전도다. 그리고 단 하나, 한국이 풀어낸 100년 난제. 그것만이 미국을 그리고 인류를 살릴 수 있다. 전 세계를 압도한 뉴스클립 몽타주. CNN 속보 대한민국 초전도 자석과 라만 분광학 통합 기술 성공 선언. BBC 인터뷰. 이 기술은 인류가 마주한 마지막 퍼즐을 완성했다. 중국 국방부 성명. 이 기술이 군사화될 경우 국제 균형이 깨진다. 미국 국방성 내부 회의. 음성 유출. 한국 기술 없이는 SPX9 계획은 완전히 실패다. 우리가 질 수는 없어. 연구원들을 서울로 보내. 미국 방위과학연구소 내부 회의실. 장소 미 국방과학연구소. 블랙룸. 등장인물 오메컬리 박사 무기화 책임자. 호리사정 한계 극복 전문가. 오브라이언 톰슨 정치 외교 책임자. 대화 요약. 오메컬리 우리가 시도한 고자기장 남한 융합 실험은 173번 실패했다. 한국은 단 한 번에 성공했어. 어떻게 가능했지? 호리사 퀸치 억제 알고리즘 그리고 나노스케일의 정밀 광진동 조정. 이건 무기 이전의 신의 기술이야. 오브라이언 서울로 간다. 미국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 한국 입국 청와대 외교 브리핑. 미국 대표단 서울 도착. 한국과학기술부 장관과 비공개 회담. 남승민 박사 회의 도중 대사. 이 기술은 생명을 살릴 수도 세계를 지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어떤 쪽으로 쓸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관계자, 우린 그걸 공유하기 위해 만든 게 아닙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면 이야기해 볼 수는 있겠죠. 귀국 후 백악관 내 브리핑룸. 연구원들 워싱턴 귀국. 브라이언 대통령 직속 회의에서 말함. 우린 시간을 벌었다. 그러나 한국은 뭔가 숨기고 있어요. 이 기술을 빼앗기 전에, 그들이 스스로 쓰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2025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하나의 실험실에서 시작된 변화. 그것은 인류의 운명을 바꾸게 된다. 한국만이 완성한 과학의 결정체 초전도라만 전 세계가 숨죽이고 지켜보는 기술 패권, 무기와 평화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미국의 조용하지만 위험한 움직임. 제한장 라만의 밤. 서울. 연구동 복도에는 빛이 거의 없었다. 실험실 문 너머에서 나오는 희미한 LED, 조명만이 바닥을 간헐적으로 물들였다. 한 달 전부터 이 건물의 시간은 멈춘 듯 흘러가고 있었다. 남승민 박사는 커피잔을 든 채 멍하니 모니터를 보고 있었다. 피곤에 절은 눈동자는 초점이 흐렸고 화면 속 그래프는 늘 그렇듯 오차범위 밖으로 튀어나가 있었다. 3.7%. 또 밀렸군. 뒤에서 조심스레 다가온 목소리. 교수님, 조금만 쉬세요. 어제도 36시간 연속이었어요. 목소리의 주인은 정혜윤 박사. 박사과정을 마치고 4년째 연구실에 남아있는 실험물리 전문가였다. 그녀는 이미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와 있었고 옷소매는 각종 실험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남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젖지도 않았다. 그저 화면을 보며 말했다. 우리가 이걸 실패하면 3년이 아니라 30년이 무의미해질 수도 있어. 이건 단순한 분광 기술이 아니야. 이건 인간이 분자의 진동을 읽는 게 아니라 조작할 수 있다는 증거야. 정혜은은 조용히 시험대 위의 라만 센서를 점검했다. 은색으로 반짝이는 나노간극 조정 장치는 수천 번의 실험을 버티며 이미 마모된 흔적이 역력했다. 그들의 연구, 이 프로젝트는 퀀텀 메쉬큐임 21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했다. 초전도 자석의 퀸치 현상 억제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라만 분광기와 나노 구조체 사이에서 양자 레벨의 반응을 안정적으로 읽어내는 것이 목표였다. 문제는 너무 많았다. 초전도 자석은 일정 이상 전류가 흐르면 퀸치퀸차 돌리는 폭발적 손실 현상을 일으킨다. 이건 물리학적으로도 우발적이며 방지하기 어렵다. 하지만 남 박사팀은 그 우발성을 정형화하려고 했다. 한편 남한분광학은 분자의 진동을 관측하는 데 탁월하지만 그 민감도는 환경에 매우 취약하다. 정확한 스펙트럼을 반복해서 얻어내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두 기술 모두 재현성의 벽 앞에서 전 세계가 고개를 떨고 왔다. 그러나 이 서울의 한 연구실에서는 그 불가능을 단 하나씩 꿰맞추고 있었다. 실험실, 밤의 사람들. 연구원 이도우는 매일 저녁 10시가 되면 자동으로 매파 조정용 헤드셋을 썼다.
큰 기계보다 더 정밀하게 오실로스코프를 다뤘고 고등 수학 코드를 기억처럼 암기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눈밑이 떨리고 손가락이 자주 저렸다. 마그넷을 교체하다가 고온에 데인 자국은 아직 붕대 아래에 남아 있었다. 홍지수 박사는 분광 패턴 데이터를 수동으로 코딩하고 있었고 새벽 3시 급한 소변이 참기 어려워 실험실을 뛰쳐나갈 정도였다. 하지만 그녀는 돌아오자마자 다시 똑같은 자리에 앉았다. 누구도 나가지 않았다. 누구도 잠들지 않았다.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다. 교수님, 다시 스위칭합니다. 남 박사는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다. 마그넷 주기 2.4, 온도 4K. 측정 각도는 11.3도 고정. 정렬 흔들리지 않게. 예. 지수의 손이 마치 신경이라도 연결된 듯 매끄럽게 움직였다. 신호가 전해지자 기기에서 낮은 진동음이 울렸다. 실패의 반복, 그래프는 다시 일그러졌다. 신호는 잡혔지만 패턴은 깨졌다. 온도가 올라갔고 자력은 미세하게 흔들렸다. 정혜윤이 모니터를 주먹으로 쾅 내리쳤다. 왜 또 안 맞는 거야? 어제는 잡혔잖아. 왜 반복이 안 되는 건데? 남 박사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게 라만이니까. 뭐라고요? 라만은 진동이야. 진동은 무작위성을 품고 있어. 우린 그 무작위성을 의도로 바꾸려는 거야. 그리고 그건 신이 하던 일이야. 3월 3일 새벽, 그리고 드디어 그날 새벽 마그넷이 일정 자속을 유지했고 라만 신호는 동일한 진동 패턴을 5회 연속으로 재현했다.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다. 됐어요, 교수님 5회요. 완벽히 동일한 패턴. 나노간 극도 흔들림 없습니다. 기도훈은 입술을 꽉 물었다. 그는 두 손을 덜덜 떨며 말한다. 이건 사람이 만든 세계가 아닙니다. 이건 차원이에요. 다른 세계의 문을 열어버렸어요. 남승민 박사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의 손은 떨렸고 심장은 가슴을 때리듯 뛰고 있었다. 그는 중얼거렸다. 이제부터 조심해야 한다. 이 기술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에게 신의 권능을 준다. 나가는 말 그 밤 이후. 그 실험실에서 그날 아침까지 18시간이 더 지나서야 연구진은 처음으로 바닥에 앉아 컵라면을 먹었다. 침묵 속에서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웃었다. 누군가는 아무 말도 없이 전원을 껐다. 밖은 아침이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제 밤이 끝났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진짜 어둠이 시작되기 때문이었다. 제2장 블랙룸의 그림자. 3월 4일 미국 버지니아주 국방과학연구소 DSR 지하 12층 통신차단구역. 통칭 블랙룸. 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들만 논의되는 곳. 벽은 두꺼운 코발트 합금, 모든 자료는 실시간으로 암호화되며 출입 기록은 국가기밀로 분류된다. 바로 그 방 안에 3명의 인물이 앉아 있었다. 등장인물, 맥컬리 박사 무기화 담당, 전직 DARPA 연구소장이자 EMP 및 에너지, 무기 전문가. 리사정 박사 하버드 양자물리 전공, 민간과학계에서 불가능을 현실로 만든 여자로 불린다. 브라이언 톰슨 국방부 외교정책 책임자, 정치전략과 국제안보 협상의 설계자. 회의 시작 07시 EST. 맥컬리는 회의실 정면에 서서 스크린을 켰다. 화면에 떠오른 건 한 문장이었다. 펀치 억제라만 안정화 양자 상태 제어. 그는 마치 선언하듯 입을 열었다. 우리가 시도한 고자기장 남한 융합 실험. 총 173회. 전부 실패했습니다. 마그넷은 연소했고 진동 신호는 붕괴됐고 정밀도는 1%도 넘지 않았죠. 그런데 한국은 단 한 번에 성공했어요. 리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건 단순히 장비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들이 만들어낸 건 안정화 알고리즘입니다. 기술 설명, 이사 정의 브리핑. 기사는 터치패드를 조작해 라만 스펙트럼과 자기장 그래프를 겹쳐서 띄웠다. 정교하게 매칭된 곡선들이 회의실 벽을 가득 채웠다. 라만 분광의 본질은 진동입니다. 우리는 그걸 분석하는데 100년을 써왔어요. 하지만 남승민 박사팀은 분석이 아니라 조작을 시도한 겁니다. 그리고 성공했죠. 맥컬리가 말했다. 하지만 퀀치는 예외적 현상이야. 불가항력이지. 리사는 고개를 저었다. 그게 달라요. 한국은 초전도 자석의 임계 지점을 예측하는 피드백 루프를 만들었어요. 실시간 온도, 전류, 압력 변화를 통합한 AI 제어형 방정식. 그걸 통해 퀀치 이전의 상태를 조절할 수 있게 만든 거죠.
브라이언이 끼어들었다. 그게 무기화와 무슨 상관이야. 리사는 가볍게 웃었다. 차가운 웃음이었다. 브라이언, 지금 이 기술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문제야. 이건 단순히 물질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의도를 갖고 진동을 조작하는 기술이에요. 기술의 군사적 의의에 리사가 계속 설명을 이어갔다. 화면에는 가상의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시뮬레이션 1 물질 투과. 남한 신호로 구성된 광선이 구조물의 특정 분자 결합만 선택적으로 파괴. 무열, 무진동 상태에서 벽이 갈라진다. 이걸 통해 우리는 표적의 신체 조직, 전자기기 내부, 유기체 구조를 분해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2 뇌파 공명. 같은 기술을 인체 신경망에 적용. 0.2초간 특정 진동수를 주입하자 뇌파 패턴이 붕괴되며 대상은 의식을 잃는다. 비살상 무기, 뇌신호 무력화, 자율신경계 조작. 우리가 핵보다 더 무서운 무기를 손에 넣게 되는 겁니다. 브라이언의 얼굴이 굳어졌다. 한국이 그걸 가지고 있어. 그들은 이미 해냈어요. 남한 초전도 융합 기술은 그 자체로 현실 개입 도구입니다. 문을 잠그는 게 아니라 공간을 다시 쓰는 거죠. 정치적 긴장과 절박함. 맥컬리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이 기술이 확산되면 끝장입니다. 중국은 당연히 군사화를 시도할 거고 유럽도 바로 복제에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먼저 확보하지 않으면 우린 밀립니다. 브라이언이 냉정하게 말했다. 서울로 간다. 그게 미국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협상부터 줘. 리사가 물었다. 브라이언은 천천히 고개를 젓는다. 협상이 가능할 거라고 믿지 않아요. 그들은 이 기술을 인류의 거지라 말하지만 실상은 국가보안 영등급으로 잠궈두고 있어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직접 접촉뿐입니다. 계획 미라지 21. 맥컬리는 서랍에서 암호화된 USB를 꺼냈다. 이건 미라지 21. 남승민 박사의 연구실 구조, 실험 로그, 핵심 접근 포인트. 모두 해킹과 위성 자료를 얻어낸 정보입니다. 브라이언이 그것을 받아든다. 이번 임무는 다르다. 침투가 아니라 대상과의 심리전이다. 우리는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만드는 사람을 확보해야 해. 리사가 말했다. 그는 절대 팔지 않을 겁니다. 브라이언은 웃지 않았다. 그럼 우리가 가져오면 되겠지. 회의가 끝났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났다. 3명 모두 지금 이 방에서 나가는 순간부터 세계의 질서가 바뀔 것임을 알고 있었다. 리사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우린 신이 가진 능력을 이해도 하지 못한 채 그걸 손에 넣으려는 거예요. 맥컬리가 대답했다. 그래. 그렇지만 우리가 늦는 순간 신은 다른 나라 손에 들어간다. 그렇게 미라지 21. 작전이 승인되었다. 제2장 블랙룸의 그림자. 부재 협상은 전쟁보다 복잡하다. 3월 6일 서울 청와대 외교 전략회의실. 차량이 경내를 통과하며 느릿하게 감속했다. 중앙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의전 요원이 고개를 숙였다. 국방과학연구소 블랙룸에서 계획된 시나리오보다 훨씬 빨리. 미국은 한국의 조건을 듣기 위해 청와대로 들어오고 있었다. 톰슨, 리사정, 맥컬리. 세 사람의 표정은 더 이상 외교 사절이 아니었다. 그들은 명백히 기술 외교 작전 수행자였다. 회의실 구성. 한국 측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국방부 국방기획실 실장,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외교안보수석, 남승민 박사. 미국 측은 브라이언 톰슨 국방외교 책임자, 리사정 박사 양자기술 협력대표, 맥컬리 박사 무기기술 자문, 주한 미 대사보좌관 1명 동석. 대화는 형식적 인사를 건너뛴 채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다. 청와대 장관의 첫 발언. 곽희정 통부 장관이 회의에 물꼬를 텄다. 이 기술은 단순히 과학적 혁신이 아닙니다. 이건 체제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문명적 전환 기술입니다. 장관은 종이 없이 직접 말했다. 따라서 협력에 대한 논의는 가능하지만 조건 없는 공개는 불가능합니다. 맥컬리는 무표정했고 리사는 진지하게 경청했다. 톰슨은 고개를 끄덕이며 응수했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공정하고 신뢰 가능한 협력의 방식에 대해 논의하러요. 한국 정부의 협상 조건 제시. 외교안보 수석이 테이블 중앙의 화면을 터치했다. 미리 준비된 조건 문서가 띄워졌다. 흐르듯 읽혀진 내용은 예상보다 치밀하고 전략적이었다. 1. 국방 분야 조건, 전술 감응 체계 CTS, 분광 기반 정밀 조준 시스템 SPRS은
한국군이 독립적으로 개발 배치할 권리를 우선 보장한다. 미국은 동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구조를 변경하지 않는 조건에서 협력 가능. 한국 내 방위산업기술센터 설립 시 한국 국방과학연구소가 공동 운영권을 가진다. 2. 경제산업 분야 조건. 남한 기반 기술이 포함된 모든 양자 진단기기, 우주탐사 장비, 의료 나노 장비 특허는 1차 귀속권을 한국에 부여한다. 단, 미국 기업과의 공동 개발은 가능. RSPCTRA 상표권 및 핵심 알고리즘은 대한민국 과학기술부 산하연구재단에 등록됨을 인정한다. 미국 내 해당 기술 관련 기업은 한국과 공동 로열티 조항을 수락해야 한다. 3. 국제적 통제 조건. 기술 무기화 가능성에 대비한 기술윤리 국제협정 발의 공동 추진. 유엔 산하 기술윤리 사회를 창설하여 협력 기술의 모든 사용 목적은 한국 미국 공동 승인 후 사용 가능토록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양국 모두 기술 사용을 중단하는 상호정지 조항 포함. 회의실은 조용했다. 톰슨은 이 모든 내용을 받아들이기에는 무겁다는 듯 숨을 길게 들이쉬었다. 미국 대표단 반응. 톰슨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한국이 이 기술의 사회적, 윤리적 책임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점 진심으로 존중합니다. 그는 스크린의 내용을 손가락으로 훑으며 말했다. 다만 우리가 제안한 건 기술을 함께 쓰자는 것이었고, 여러분이 제시한 건 새로운 질서를 구성하자는 협약입니다. 거의 조약급 수준입니다. 리사가 조용히 덧붙였다. 이건 기술 거래가 아니라 권력 구조 재편에 가까워요. 남승민 박사의 침묵. 그 순간까지 말을 아꼈던 남승민 박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벽에 걸린 지도를 바라보며 양손을 뒤로 까갔다. 여러분은 기술을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수단이 아니라 시대의 프레임을 바꾸는 신호입니다. 그는 테이블 위 조건문을 가리켰다. 이건 미국이 손해를 보라는 조건이 아닙니다. 한국이 처음으로 세계와 협상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든 겁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해오던 방식 그대로요. 압박과 신중 사이. 맥컬리가 중저음으로 말했다.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중국은 이미 같은 기술 확보를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복제는 시간 문제예요. 외교수석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서 우린 서두르지 않습니다. 기술보다 먼저 판을 짜는 사람이 이기는 법이니까요. 회의 종료. 미묘한 여운. 장관이 회의를 정리하며 말했다. 오늘 논의는 정식 협상으로 넘어가는 문 앞입니다. 그 문을 열지 말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회의가 종료되었지만 그 누구도 진짜 끝났다고 느끼지 않았다. 그들은 같은 회의실을 나왔지만 서로 다른 전장을 떠나고 있었다. 차량 내부 톰슨의 혼잣말. 서울 한밤 차량이 청와대를 빠져나와 호텔로 향할 때 차 안은 조용했고 바깥엔 회색 건물들이 스쳐 지나갔다. 톰슨이 낮게 중얼거렸다. 기술이 무섭다고. 아니, 무서운 건 그 기술을 지배하는 방식이야. 리사가 눈을 감은 채 말했다. 우린 기술을 사러 온 줄 알았는데 체제를 사라고 하더군요. 제3장 입구. 부재 지켜야 할 것과 얻어야 할 것 사이. 3월 7일 서울 인천국제공항. 비가 내리고 있었다. 가늘고 날카로운 봄비가 활주로 위를 미끄러졌다. 바람은 차갑고 하늘은 낮았다. 어느 때보다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운 날. 대한민국 땅에 조용히 미합중국의 사절단이 발을 내디뎠다. 기체에는 별다른 마크도 국기도 없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 아는 사람은 알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최고위 과학자와 국가정보기관, 그리고 전 세계 위성 감시망까지. 세 사람 브라이언 톰슨, 리사 정, 맥컬리 박사. 그들의 여정은 단순한 협상이 아닌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기술의 소유자를 만나는 일이었다. 이동 중 긴장과 침묵. 차량은 일반 외교 사절 차량으로 위장되어 있었다. 앞뒤로 국정원 제공의 전자당에 차량이 따라붙었다. 톰슨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서울은 겉으로 보면 언제나 평온하지. 하지만 지금 이곳은 인류 기술사의 무게 중심이야. 맥컬리는 차가운 목소리로 응수했다. 우린 시한폭탄을 손에 넣고 싶은 거고, 저 사람들은 그걸 신성불가침 성물처럼 껴안고 있어. 리사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러나 마음속 계산은 멈추지 않았다. 나만 제어 알고리즘이 과연 그들이 주장하는 수준까지 정밀한 것일까? 정말 그 기술이 의도를 구현할 수 있는 단계까지 도달했는가? 그녀는 그것을 직접 확인하러 왔다. 청와대 외교 전략 브리핑룸 회의 개시. 회의는 밤 9시 40분에 시작되었다.
도어는 전자 폐쇄, 실내엔 통신 차단, 필터가 작동됐다. 한국 측 대표로는 곽희정 통부 장관, 외교안보수석, 국방기획실 실장, 산업부 차관, 남승민 박사. 5명이 자리를 지켰다. 회의를 이끄는 목소리는 예상보다 부드러웠다. 긴 여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켜주신 것에 감사를 표합니다. 다만 오늘 회의는 기술이 아닌 기술의 의미를 나누는 자리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핵심 발언 남승민 박사. 조명이 살짝 흐려지고 모든 시선이 회의실 중심의 남 박사에게 향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존재감은 누가 봐도 이 회의의 중심이었다. 그의 첫 마디는 짧고 명확했다. 이 기술은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세계를 지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어떤 쪽으로 쓸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다. 누구도 바로 반박하지 않았다. 맥컬리는 조용히 미간을 찌푸렸고 리사는 한숨처럼 짧은 숨을 들이쉬었다. 톰슨이 먼저 입을 열었다. 박사님, 기술은 결국 사람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남 박사는 고개를 저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건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이건 질서의 기초를 바꿀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를 논하는 건 마치 시한폭탄의 사용 설명서만 나눠주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 정부의 조건 제시. 외교안보 수석이 화면을 열었다. 스크린에 나타난 항목은 놀라울 만큼 구체적이었다. 우리는 기술 공유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전제는 다음 4가지 조건에 기반합니다. 1. 국방 주권 보장, 초전도라만 기반 기술을 활용한 방위 시스템 CTS, SPRS 등은 한국군 단독 통제하에 운용할 것. 미국은 기술 공동 개발에 참여하되 운영권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2. 경제적 이익 우선 귀속. 해당 기술의 산업화에 따른 특허 수익은 한국 연구기관 및 파생 벤처 기업에 우선 귀속된다. 미국 기업은 기술 파생 상품에 대해 일정 로열티를 한국에 지급해야 함. 3. 기술윤리 공동 프레임 수립. 유엔 산하 기술윤리 이사회 공동 제안. 모든 기술 응용은 사전 승인 하에서 이뤄지며 무기화 여부는 공동 거부권 행사 가능. 4. 기술 리버스 엔지니어링 제한. 미국 측은 공동 개발 또는 수출된 기술을 제3국에 재판매하거나 역설계할 수 없음. 조건을 읽어내려간 톰슨은 마치 외교적 패배를 받아들인 사람처럼 침묵했다. 맥컬리는 책상 아래서 손가락을 천천히 말아주었다. 리사는 고개를 떨군 채 숨을 참았다. 장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회의는 이상할 만큼 오래 정적에 머물렀다. 기술은 선택을 강요하지 않지만 인간은 기술을 선택의 도구로 씁니다. 남 박사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술을 어떻게 쓰고 싶은지 그리고 누구와 쓰고 싶은지를요. 그 말은 협상 테이블을 원점으로 되돌렸다. 조건은 던져졌지만 합의는 없었다. 회의 종료 후 외신 보도 금지. 외교수석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오늘 회의 내용은 언론 비공개입니다. 단, 추후 실무 협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양국한 상호 인정합니다. 브라이언 톰슨은 회의장을 나가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들은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 정확히 알고 있다. 그리고 그걸 아주 잘 쥐고 있다. 귀가 중 차 안의 대화. 차량은 비를 맞으며 남산을 돌아 나가고 있었다. 서울의 불빛은 아직도 달았지만 세 사람의 표정은 어두웠다. 맥컬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건 과학이 아니야. 이건 권력 게임이야. 리사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아니, 이건 책임의 게임이야. 제사장 균열. 부재 조국이냐, 진실이냐. 3월 8일 남승민 연구소, 서울. 비가 멎었다. 밤하늘에 잔뜩 쌓였던 구름도 조금씩 흩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남승민의 연구소는 고요하지 않았다. 기술의 핵심인 SR 컨트롤러 스펙트럴맨, 제어기의 실험이 반복되고 있었고 누구도 단 한 명도 제대로 눈을 붙이지 못한 지 며칠이 넘었다. 홍지수 박사는 실험 데이터, 시트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남 박사 바로 아래에서 연구를 총괄하는 책임 연구원이었지만 요즘 들어 눈빛이 흔들리는 일이 많아졌다. 옆자리에서 이도훈 박사가 조용히 말했다. 지수 선배, 괜찮아요? 며칠째 혼잣말 많으세요. 지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면서도 하지 못하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내부 갈등 기술을 감추는 것이 옳은가? 그날 밤
연구소의 간이 회의실. 정혜윤, 이도훈, 홍지수. 세 사람은 삼각 좌석에 앉아 있었다. 정혜윤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아. 이 기술을 계속 숨기고 있는 게 과연 옳은 걸까? 기도훈이 눈을 부릅떴다.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그 기술이 무기화될 수 있다는 거 모르진 않잖아. 알아.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 우리가 전 세계에서 단 하나의 진실을 가두고 있다는 거잖아. 과학은 공유돼야 해. 그래야 발전하는 거잖아. 홍지수는 침묵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며칠 전 한 비밀 이메일이 떠오르고 있었다. 이메일 익명 제한, 발신자 미확인 주소. 제목 비공개 논문 공유, 요청. 박사님의 SR 스펙트럼 관련 논문을 2년 전부터 검토해왔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한 기초과학이 아닙니다. 인류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열쇠이며 그렇기에 숨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박사님의 신념을 믿습니다. 그리고 박사님이 그 열쇠를 세상과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보안 링크 잠금 해제 시 자료 업로드 가능. 그녀는 링크를 열지 않았다. 하지만 지우지도 않았다. 외부 접촉 한 사람의 선택. 다음 날, 지수는 연구소에서 퇴근한 뒤 혼자 서울대 후문에 있는 허름한 카페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다시 이메일을 열었다. 그리고 링크를 클릭했다. 간단한 로그인 창. 6자리의 키코드를 넣자 새로운 화면이 나타났다. SPECTRAL, PROTOCOLCONFIDENTIAL, EXCHANG. 파일 업로드 요청됨. 대상 감안 데이터 세트 3.7. 권한 등급 외부 분석용 샘플. 그녀는 망설였다. 그리고 업로드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사실은 기록되었다. 그녀가 화면을 열었다는 그 행위 자체가 그 순간 누군가는 그녀를 대상자로 지정했다. 회의 남승민과 핵심 그룹. 며칠 후 연구소 중심 인물만 모인 비공개 회의가 열렸다. 남승민 박사가 조용히 말했다. 이번 주에 들어와 있던 외부 접속 로그. 누군가 외부 링크를 열었고 라만 데이터 접근 시도가 있었습니다. 정혜윤이 물었다. 해킹인가요? 아니, 내부 단말기에서 자발적으로 열린 링크였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다. 누구도 서로를 의심하지 못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홍지수는 손을 떨며 물을 마셨다. 미국 측의 암양 미라지 20일 가동. 같은 시각 미 대사관 지하 통신실. 브라이언 톰슨은 암호화된 회의에 접속해 있었다. 화면 너머에는 미국 국방성 정보국 고위요원이 연결돼 있었다. 타겟 3 홍지수 박사. 심리 프로파일상 이상적 접촉 대상입니다. 1차 접촉 결과 정보 수신 가능성 있음. 단계는 2단계 진입 준비 중. 물리적 유도 없이 신념 기반 이탈 유도입니다. 좋아. 총성 없는 침투가 시작됐다. 남승민의 고뇌 스승과 기술 사이. 남승민은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오래된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젊은 시절 그가 스승과 함께 찍은 연구실 사진. 그때 그는 분명히 믿었다고 하긴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 그러나 지금 그는 깨닫고 있었다. 과학은 사람을 자유롭게 할 수도 영원히 가두어 버릴 수도 있다. 그의 기술은 이제 더 이상 실험실에만 있지 않았다. 그것은 정치의 영역, 군사의 영역, 철학의 영역에 들어와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의 욕망이라는 불안정한 토대 위에 올려지고 있었다. 장면 클로징 균열이 시작되었다. 그날 밤 연구소 안의 방음 회의실에서 지수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도심은 평온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그 손에는 다시 열려있는 익명 이메일의 답장창이 떠 있었다. 당신들의 말을 듣고 싶습니다. 단, 나의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기술이 인류를 위한 것이라면 왜 숨겨야 하죠? 전송 버튼이 눌렸다. 그리고 그 순간 균열은 현실이 되었다. 제5장 미라지의 손길. 부재 그들은 무기를 쏘지 않는다. 단지 문을 연다. 2087년 3월 10일 미 대사관 작전실 내부. 서울 한복판 평범한 대사관처럼 보이는 건물 지하 2층. 여기엔 별도의 표식도 감시 카메라도 없다. 미라지 21 작전본부. 미국이 자국 이익을 위해 조용히 세계를 개입하는 공간이다. 화면에 표시된 대상자 리스트 중 가장 위에는 단 하나의 이름이 떠 있었다. 타겟 알파 3 홍지수 HKR 4087. 리사정 박사는 암호화된 맥북을 열고 지수의 행동 로그를 분석하고 있었다. 3일 전
익명 채널로 접속해 보안 페이지를 연 기록. 그리고 오늘 새벽 응답을 보낸 첫 접촉. 잡혔어. 리사는 중얼거렸다. 브라이언 톰슨은 팔짱을 낀 채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계속 자극하지 마. 그녀는 압박에 약한 사람이 아니라 확신이 생기면 움직이는 사람이야. 우리가 원하는 건 반역자가 아니라 합리화된 협력자니까. 작전 단계 진입. 그녀를 흔들어라. 첩보팀 묘원이 작전 프로토콜을 보고했다. 단계 MIRAG 21 PHASE. 목표 홍지수 박사와의 직접 심리적 접촉. 방식 학술 토론회 초청 미비한 대화 접점, 확보 자율적 자료 공유 유도. 톰슨은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지금부터 총성은 없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설득해서 기술을 얻는다. 그리고 이 기술은 말이 통하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거다. 연구소 내부 진동과 불신. 그날 낮, 남승민 연구소는 평소와 다름없었다. 실험은 돌아가고 있었고 데이터는 축적되고 있었다. 하지만 공기의 밀도는 달랐다. 누군가가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걸 모두가 알고 있다는 것. 정혜은은 멍하니 책상에 앉아 지수를 바라보았다. 지수는 평소보다 더 말이 없었다. 웃지도 않고 불평도 하지 않았다. 그건 그녀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너무 많이 느끼고 있다는 뜻이었다. 초청 메일. 그날 저녁 홍지수는 한 통의 공식 메일을 받았다. KSPCTRA 국제과학포럼 초청장. 존경하는 홍지수 박사님께 귀하의 라만 연구에 깊은 인상을 받은 KSPCTRA 아시아 분과는 오는 3월 15일 하노이에서 열리는 학술 심포지엄에 특별 연사로 귀하를 초대하고자 합니다. 주제 비선형 진동에서 양자 결정선까지 항공편, 숙소, 보안 모두 제공됩니다. 귀하의 참여는 세계과학계를 위한 큰 기여가 될 것입니다. 지수는 손끝으로 스크롤을 내렸다. 거부감은 없었다. 오히려 가슴이 떨렸다. 그녀는 스스로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나는 진실을 세상에 보여줄 뿐이야. 남승민의 직각. 그날 밤 남승민은 외부 접속 기록과 로그 분석을 반복하며 무언가 이상한 패턴을 감지했다. 이건 내부에서만 가능한 반응이야. 이 정도의 접근 권한은 홍 박사뿐이지. 그는 알았다. 하지만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다. 그녀를 의심하는 순간 그는 자신이 이 기술의 수호자가 아니라 감시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기술의 철학 밤샘 토론. 정혜윤, 이도훈, 남승민. 세 사람은 밤늦게까지 회의실에 남아 있었다. 이도훈이 말했다. 교수님, 우리는 너무 오래 이 기술을 쥐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내놓을 때도 된 거 아닐까요? 정혜윤은 반문했다. 근데 세상이 감당할 준비가 되었나요? 남승민은 오래 침묵하다 말했다. 기술은 언젠가 유출된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건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쓸 수 있는 정신의 조건이다. 그 조건이 없는 곳에 이걸 주는 건 총을 아이 손에 쥐어주는 거야. 클라이맥스 선택의 전야. 홍지수는 하노이로 가기로 결심했다. 공식적으론 학술 발표, 비공식적으론 자신의 신념을 검증하는 자리. 그녀는 남승민에게 메모 하나만 남겼다. 과학자는 진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저는 그 진실이 어디까지 닿는지 보고 오겠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 남승민은 메모를 들고 창밖을 바라봤다. 이제 게임이 시작됐군. 제6장 하노이 코드. 부제 당신은 진실을 세상에 던질 준비가 되었습니까? 3월 15일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 비가 오고 있었다. 홍지수는 짙은 회색 트렌치코트를 입고 손에 검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그녀 자신이 바로 정보 그 자체였다. 공항 외부에선 KSPCTR이 국제포럼 현수막이 펄럭이고 있었고 복도에는 전 세계에서 날아온 연구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그녀는 초대받은 과학자였지만 사실상 가장 고립된 사람이기도 했다. 포럼 장소 인터콘티넨탈 하노이 호텔. 오후 2시 포럼은 시작됐다. 프랑스, 독일, 인도, 일본, 그리고 미국에서 온 연구자들이 각자의 발표를 진행하고 있었다. 주제는 다양했지만 모두 라만 기반의 비선형 진동 제어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리고 누구도 공식적으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기술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홍지수의 발표. 그녀의 세션은 오후 4시 20분. 무대 위에 올라서자 조명이 조용히 내려왔다. 청중은 침묵했고 그녀는 발표를 시작했다. 우리는 오랫동안 진동을 읽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동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세 장의 슬라이드만 보여주었다. 첫째는 스펙트럼 패턴, 둘째는 초전도 자석과의 공진 데이터, 셋째는 인간 신경망의 모사 패턴,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는 글자 하나만 있었다. 의도은 찬츠. 휴식 시간 다가오는 자. 발표가 끝나자 호텔 3층 라운지로 향한 그녀.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그 앞에 누군가 앉았다. 검은 수트, 깔끔한 금발머리, 미국식 억양. 홍 박사님, 오늘 발표 인상 깊었습니다. 그는 명함을 내밀었다. 에드워드 리처드슨, Strategic Touch Division, US State Department.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그는 정보기관 소속이었다. 저는 적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가진 진실을 더 많은 이가 알게 되길 바랄 뿐입니다. 대화 설득의 언어. 에드워드는 물었다. 왜 당신은 그 기술을 숨기고 있습니까? 지수는 답했다. 그건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나는 그 기술의 일부를 이해했을 뿐이에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왜 당신이 그 기술의 경계인이 되어야 합니까? 그건 권력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그걸 감당하고 있죠. 우리는 당신이 혼자가 아니길 바랍니다. 지수는 차가운 웃음을 지었다. 미국이 혼자가 아니길 바란다고 말하는 순간, 그건 함께 정복하자는 말과 같아요. 제안 선택의 문, 에드워드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우리는 당신이 옳은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그 선택이 어떤 방식이든 우리는 세상에 공개될 구조를 이미 준비했습니다. 그는 명함의 뒷면을 내밀었다. 거기엔 하나의 코딩 주소가 적혀 있었다. CODR4 미라지 정식 업로드 채널. 당신이 결정하는 겁니다. 명령도 압박도 없습니다. 그는 일어나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떠났다. 갈등 호텔방. 밤. 홍지수는 방에 돌아와 명함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가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지만 그녀의 뇌 속엔 수만 개의 파형, 데이터, 알고리즘이 돌아가고 있었다. 이 정보를 공개하면 세계는 바뀐다. 그것이 개선일지 재앙일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녀는 이미 선택의 문 앞에 서 있다는 것이었다. 남승민의 꿈, 그 시각, 서울. 남승민 박사는 연구소에서 혼자 작업을 하다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어느 낯선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모두가 그의 기술을 두고 토론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그는 그 기술의 창조자였지만 동시에 지워진 이름이기도 했다. 당신은 왜 만들었나? 누군가 물었다. 그는 대답했다. 사람을 위해서. 그 누군가는 웃었다. 하지만 사람은 사람을 지배하고 싶어 하지. 당신이 만든 건 기술이 아니라 지배의 룰이야. 그는 눈을 떴다. 땀에 젖어 있었다. 코드 입력, 하노이 호텔, 오전 3시 27분. 홍지수는 침대에 앉아 명함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노트북을 켰다. 코드를 입력하라는 창이 떴다. COD. 그녀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다. CODER4. 엔터. 화면이 깜빡였다. 전 세계의 미러 서버가 연결됐다. 업로드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요. 그녀는 아직 누르지 않았다. 제7장 백도어. 부재 기술은 열쇠지만 사람은 문이다. 2087년 3월 11일 서울. 미 대사관 비밀통신실. 회의실 전면의 스크린에는 단 하나의 문장이 떠 있었다. MIRAG 21, PHASE 3 ENGAG, BACKDOR. 브라이언 톰슨은 팔짱을 끼고 화면을 응시했다. 리사정 박사는 옆에서 자료를 넘기며 중얼거렸다. 홍지수가 업로드를 보류하고 있어요. 심리적 혼란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시간 끌기야. 그건 선택의 징조가 아니야. 톰슨은 낮게 대꾸했다. 우리는 기다리지 않아. 플랜 B를 발동하지. 플랜 B, 백도어 작전. 미라지 21 작전에는 예비 경로가 존재했다. 즉, 홍지수가 정보를 넘기지 않더라도 직접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침투 경로를 뜻했다. 이 경로는 서울 내부에 위치한 연구소 보안망의 과거 테스트 포트를 이용해 알고리즘 핵심 코어에 침투하는 디지털 백도어였다. 이 백도어는 과거 시뮬레이션을 위해 임시로 개방되었던 포트였다. 일반적으로는 비활성화되어 있었지만 누군가 내부에서 다시 열었다면 가능했다. 내부 배신자, 신호 포착, 같은 시각, 남승민 박사는 연구소 메인 서버에 데이터 흐름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는 자주 이런 일을 직접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다.
그는 로그 데이터를 확인하다가 일부 패킷이 비정상적 시간 간격으로 통과된 것을 발견했다. 이건 정규 사용자가 아니야. 그는 곧장 국정원에 연락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직접 단서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확신하고 있었다. 내부에 누군가가 열쇠를 쥐고 움직이고 있다. 연구소 의심의 씨앗. 며칠 전부터 연구소 내 공기는 묘하게 달라졌다. 정혜윤은 무언가 조심스럽게 감추는 듯한 홍지수의 눈빛을 계속해서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옆자리, 이도훈 박사 역시 최근 행동이 달라졌다. 야근 후에도 혼자 남아 서버실에 머물렀고 실험 장비의 네트워크 설정을 수시로 바꾸었으며 누구와도 시선을 오래 맞추지 않았다. 정혜윤은 처음으로 지수가 아니라 이도훈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남승민의 함정, 남 박사는 단서를 역추적하기 위해 테스트용 가짜 파일을 서버에 올렸다. 그 파일은 표면상 중요한 핵심 데이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감시 코드를 품은 추적용 미끼였다. 48시간 내에 접근 시도가 있을 경우 파일은 자동으로 침입자의 단말기 MAC 주소, 사용자 로그, 접속 위치를 기록하게 되어 있었다. 3월 17일 새벽 2시 41분 접속 발생, 사용자 애드민, 최수정이 단말기 내부 등록되지 않은 외부 노트북, IP, 로컬 우회 주소, 위치 연구소, 비동 자료 보관실. 경고 알림이 울렸다. 남승민은 화면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걸렸다. 배신자 이도훈, 자료 보관실. 이도훈은 주위를 살피며 USB 장치를 노트북에 연결하고 있었다. 그의 눈은 망설임과 죄책감으로 가득했다. 이건 나만의 선택이 아니야. 이건 더 큰 세계를 위한 일이야.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문이 열렸다. 남승민이 조용히 나타났다. 정혜윤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다. 대면 진실과 변명, 도훈아. 왜? 이도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혜윤이 한 걸음 다가섰다. 정말 우리가 같이 만든 걸 그냥 넘기려는 거야? 이도훈은 고개를 떨구고 입을 열었다. 이건 우리가 독점하면 안 되는 거야. 미국은 이미 준비돼 있어. 공개되면 기술이 오히려 안전해져. 남승민은 말했다. 내가 넘긴다고 해서 기술이 공정하게 쓰일 거라 믿는다면 넌 아직 세상을 몰라. 이도훈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USB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리고 말없이 주저앉았다. 기술은 다시 잠긴다. 침입은 차단되었고 백도어는 차단되었다. 그러나 남승민은 알고 있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었다. 홍지수는 여전히 하노이에 있었고 그녀는 아무것도 넘기지 않았지만 무언가를 결정하려는 중이었다. 홍지수에게 전하는 메시지. 그날 밤 남승민은 짧은 메일을 보냈다. 제목 나는 아직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무엇을 선택하든 그 선택은 혼자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함께 짊어질 것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과학은 때때로 침묵이 말보다 더 큰 소리라는 걸 믿습니다. 제8장 의도 인찬트. 부재 세상을 바꾸는 건 기술이 아니라 기술을 쥔 자의 의도다. 2087년 3월 18일 하노이 새벽 4시 12분. 노트북 화면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다. 업로드를 시작하시겠습니까? 그 문장은 변하지 않았다. 홍지수는 침대 끝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지쳐 있었고 눈은 차분했다. 그녀는 이 질문을 이미 수백 번 반복해서 곱씹었다. 이 기술은 무기가 아니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무기로 쓸 준비가 돼 있다. 그녀는 코딩 명령어 창을 닫았다. 그 순간 명함 뒷면에 적힌 CODER4가 다시 떠올랐다. 단지 6글자의 코드였지만 그것이 뜻하는 건 지구 전체의 질서 변경이었다. 통화 남승민과 마지막 연결. 그녀는 통화 앱을 열었다. 화면에 남승민 박사의 이름이 떴다. 신호음 3번. 지수야. 그는 차분한 목소리였다. 교수님, 저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그런데 전해야 할 것 같아서요. 남승민은 조용히 말했다. 그래. 어떤 결정이든 그게 너의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건 옳은 선택이야. 지수는 숨을 들이쉬었다. 그런데요. 기술이 나가면 사람들이 그걸 자기 뜻대로 쓸 거잖아요. 제가 아무리 순수하게 공개해도 순수하지 않은 손에 닿을 수 있잖아요. 남승민의 대답은 짧았다. 그래서 기술보다 중요한 게 누가 언제 어떤 의도로 쓰느냐인 거야. 그녀의 선택. 그녀는 통화를 끝내고 노트북 앞으로 다시 앉았다. 잠시 눈을 감았다.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인다.
uploading 0%, upload cancelled. 그녀는 업로드를 취소했다. 그러나 그건 끝이 아니었다. 그녀는 다른 창을 열었다. 노트북을 안전 모드로 부팅하고 다른 코딩 명령어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Initialize encryption layer. Set access key SPCTRAX. Distribute to your location. Vault YES. 그녀는 기술을 봉인한 것이 아니었다. 분산했다. 한 곳이 뚫려도 전체를 해독할 수 없는 구조. 6조각으로 쪼갠 후 전 세계 6개의 과학기관에 자동 저장하도록 설정했다. Lock access until 2097. Requires half your consensus unlock. 그리고 마지막 명령어 Intent-based unlock required YES. 즉, 기술을 쓸 수 있는 열쇠는 단순한 접근 권한이 아니라 사용, 목적에 대한 철학적 검증을 거쳐야만 열린다. 기술이 사라진 날, 같은 시각, 미국. 브라이언 톰슨은 분석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홍지수, 업로드 취소, 단편적 데이터 유출은 없음. 리사 정은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았어. 아니, 톰슨이 말했다. 그녀는 우리보다 더 앞선 방식으로 움직였어. 그녀는 기술이 아니라 통제권을 설계한 거야. 서울 남승민의 회고. 그날 밤 남승민은 연구실 벽에 오래 걸려있던 노트를 꺼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기술은 무기보다 빠르고 법보다 깊으며 철학보다 오래 간다. 그러니 기술을 설계할 땐 반드시 의도를 묻고 설계하라. 그는 미소 지었다. 홍지수는 그걸 해낸 것이었다. 다른 손 제3의 위협. 하지만 세계는 단순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 상하이 중국 PLA 산하비밀기지 내부 한 AI 해킹 분석팀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남승민 연구소 서버의 옛 버전을 복구해 비정상적인 진동 패턴 데이터를 시뮬레이션하고 있었다. 그들이 기술을 숨겨도 우리가 진동의 언어를 해독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그 기술을 재창조할 수 있다. 즉,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낳은 언어, 진동의 철학을 복제하려는 움직임이 다른 곳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클로징. 기술은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사라지지도 않았다. 그저 조각났다. 그리고 의도가 확인된 자들만이 열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재구장 파장 웨이프런트. 부재 기술은 공유되지 않았다. 그런데 왜 모두가 무기를 꺼내는가? 2087년 3월 19일 세계 언론 속보. CNN, BBC, NHK, CCTV, 알제지라. 모든 세계 주요 언론사가 일제히 보도했다. 초전도라만 기술, 공개 불발 대신 철학적 봉인 설계. 한국 과학자, 기술 조각을 6개국에 분산 저장, 기술 유출 후, 그러나 복제 가능성 두고 긴장 고조. 미중러 동시에 과학안보법, 긴급 제정. 세계는 기술을 얻지 못했음에도 그 기술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전쟁 수준의 대응에 돌입하고 있었다. 서울 연구소 내부, 남승민 박사는 연구소 전체 회의에서 침묵한 채 앉아 있었다. 그는 기술을 시켰지만 동시에 세계의 불확실성을 남긴 장본인이기도 했다. 정혜윤이 조용히 말했다. 이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안 되는 상황 아닌가요? 다들 우리를 열쇠의 관리자로 보고 있어요. 남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기술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거야. 모른다는 건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은 공격으로 변해. 6개의 조각 어디 갔는가? SPCTRAX 알고리즘은 전 세계 6곳의 기관으로 분산 저장되었다. 캐나다 퀘벡 인공지능연구소 AI 행동 분석, 스웨덴 우메오 대학교 양자 윤리학 연구센터, 호주 국립나노연구원 분광 분석 특화, 인도 방갈로르 공과대 초전도체 모사 연구, 칠레 안데스 기초물리 연구소 공명 진동 응용,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 연구센터 나노 광자 통제 실험실. 이 기관들은 자동화된 보안 프로토콜에 따라 정보 일부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6개 중 4개 이상의 공동동의 없이는 기술을 복원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열쇠들을 누가 손에 넣을 것인가에 따라 기술은 다시 세상으로 나올 수도 있었다. 상하이 그림자 연구소, 중국 PLA 과학부 산하비밀기지, AI 시뮬레이션 분석관 리우 박사는 긴급 보고서를 올렸다. 이론적으로 SPCTRAX는 본질적 제어보다는 진동 패턴의 구상 언어에 의존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술 원본은 갖지 못해도 그 진동 언어를 재창조할 수 있다면 우린 도달할 수 있습니다. 즉, 라만 진동 언어
자체를 독자적으로 설계해 열쇠 없이도 유사한 능력을 구현하겠다는 접근이었다. 결론 기술은 분산되었지만 기술을 복제하려는 의도는 더욱 집중되고 있음. 미국 플랜시 가동. 브라이언 톰슨은 더 이상 홍지수를 믿지 않았다. 그는 CIA 산하 에스타주국에 새로운 작전을 지시했다. 우리는 열쇠를 복원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열쇠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내야 한다. 그는 의도 기반 잠금의 구조를 분석한 결과 각 분산 저장소에 있는 AI 윤리 알고리즘의 파라미터가 핵심이라는 걸 파악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윤리를 해킹하는 싸움이다. 미국은 이제 기술을 얻기 위해 철학적 프레임을 복제하는 시도에 들어갔다. 유엔 과학윤리 긴급회의 소집. 2087년 3월 22일 제네바. 유엔 총회는 긴급하게 과학윤리이사회 창설안을 상정했다. 기술은 아직 사용되지 않았지만 모든 국가는 그 사용을 전제로 움직이고 있다. 우리는 사상 최초로 사용되지 않은 기술을 통제하려는 국제협약을 준비하고 있다. 전례 없는 상황. 무기는 존재하지 않지만 모두가 그것을 가진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비밀 메시지 지수에게 도착한 파일. 하노이에서 돌아온 홍지수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메일 한 통을 닫았다. 발신자 없음, 암호화됨. 제목은 단 2단어였다. Wavefront Detected. 첨부 파일에는 각국에서 독자적으로 라만 진동 제어에 접근하려는 시도가 정리된 분석 보고서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내가 기술을 숨겼다고 해서 세상이 멈추진 않아. 엔딩 시작된 싸움은 기술이 아니라 이도에 대한 전쟁. 남승민은 연구소 회의록에 짧은 글을 남겼다. 기술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이 가져온 의도만이 진짜 파장을 만든다. 그리고 그 파장은 이제야 겨우 시작되었다. 재구장 파장 웨이프런트. 부재 기술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런데 왜 모두가 무기를 꺼내는가? 세계의 반응 기술은 존재만으로 무기다. 3월 19일. 세계는 조용하지 않았다. 기술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뉴스 헤드라인은 전쟁처럼 쏟아졌다. 한국 초전도라만 기술 공개 보류 철학적 봉인. 미국 SPCTRA 데이터 접근 실패 첩보 작전 의혹. 중국 독자적 진동 해석 프로젝트 착수. 유엔 과학윤리사회 설립 결의안 상정. 기술은 어디에도 없었지만 모든 국가가 그것을 쥔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오히려 진짜 공포는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이 세상 어딘가에 있다는 사실이었다. 서울연구소 내부 회의. 남승민은 연구소 회의실 한가운데 앉아 침묵하고 있었다. 정혜윤, 이도훈, 복귀한 홍지수까지 모두 자리에 있었다. 정혜윤이 입을 열었다. 기술을 공개하지 않았는데도 지금 전 세계는 그 기술이 이미 쓰일 거라 가정하고 움직이고 있어요. 이도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중국은 진동 언어만 복제하면 된다고 믿고 있고 미국은 의도를 해킹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남은 건 누가 먼저 정당성을 확보하느냐예요. 홍지수는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우린 기술을 나눈 게 아니라 기술의 책임을 분산시킨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은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어요. 남승민은 조용히 말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6개의 열쇠 전 세계로 흩어진 파편. 홍지수가 설계한 알고리즘은 6개 조각으로 나뉘어 전 세계의 신뢰도 높은 연구기관에 보관되었다. 캐나다 퀘벡 AI 연구소 SPCTRA 행동 시뮬레이션 조각. 인도 방갈로르 공대 초전도 반응 환경 설정. 스웨덴 윤리 알고리즘 검증센터. 호주 나노광자 통제 모듈. 남아공 케이프타운 제어 시그널 조각. 칠레 안데스 광진동 분석 기술. 이 6개 조각 중 4개 이상이 동의하고 조합될 때만 기술은 완전한 형태로 복원될 수 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건 모든 조각이 의도 기반 확인 절차를 내장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의도 기반 해독 조건. 각 조각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사용자의 행동 기록, 말, 신념, 사회적 맥락 등을 판단하여 그 의도가 정당하다고 공감 알고리즘이 승인해야만 동작했다. 이는 사실상 기술이 철학을 판단하는 구조였고 세계는 처음으로 과학이 인간의 정신을 조건으로 하는 무기를 마주한 셈이었다. 미국 작전의 전환. 미국 정보국의 리사정은 이제 기술 침투가 아니라 철학 침투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는 국가안보국과 함께 윤리 시뮬레이션 프레임 해킹 프로젝트를 개시했다. 우리는 기술이 아니라 기술을 여는 사람의 생각을 조작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해요. 브라이언 톰슨은
이를 플랜 C로 명명했다. 중국 진동언어 독재 실험 시작. 상하이의 비밀연구소 PLA 산하 진동언어 해서 AI팀이 동작했다. 우리는 기술 조각이 없어도 공통분자 진동 데이터를 대입해 패턴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원본은 없지만 의미는 복제할 수 있다. 중국은 기술 자체의 복제가 아니라 그 의미와 패턴의 인공창조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목표로 하는 건 기술 그 자체보다 기술이 줄 수 있는 정치적 무게였다. 유엔 과학윤리이사회 창설 2087년 3월 22일 제네바 유엔 총회는 전 세계적인 합의하에 과학윤리이사회 ISC Inter Scientific Council on Ethics 창설을 결정했다. 우리는 최초로 사용되지 않은 기술의 이의도를 관리하기 위해 국제기구를 구성합니다. 위원장은 캐나다 출신 여성 신경윤리학자 마리안 위버였다. 기술이 무기인지 아닌지를 정의하는 기준은 이제 기술자가 아니라 그 기술을 요청하는 사람의 신념입니다. 도착한 메시지 남승민에게 연구소로 비밀 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제목 당신이 만든 것. 당신은 기술을 숨긴 것이 아니라 기술이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할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시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과학이 인간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보낸 사람 없음, 서명도 없음. 그는 메일을 닫았다. 클로징 지수의 독배, 홍지수는 서울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창 너머엔 평범한 거리와 차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다. 나는 세상을 바꾸지 않았다. 다만 세상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만들었을 뿐이다. 제10장 윤리의 문, 부제 이제 무기를 줄 자격을 묻는다. 3월 25일 유엔 제네바 본부, 전 세계가 숨죽이며 지켜보는 회의가 시작되었다. 국제과학윤리이사회 ISC 창립총회. 단상위 초대의장 마리안 위버 박사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우리는 지금 기술을 논하지 않습니다. 기술은 이미 존재합니다.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건 그 기술을 누가, 왜, 어떻게 쓸 수 있는가에 대한 의도입니다. 이것은 과학이 인류에게 거는 첫 질문입니다. 너는 나를 쓸 준비가 되었는가? 미국 윤리 인증 프레임 주도. 브라이언 톰슨은 회의가 끝난 직후 미 국방부 보좌진과 접촉했다. 우리는 단 하나만 확보하면 된다. 바로 윤리 우위라는 프레임이다.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와 개방사회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워 자국이 이 기술을 쓸 윤리적 주체로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윤리 인증 평가지표, 개발 착수. 각국 정부와 언론을 통해 공공선을 위한 기술 활용 캠페인, 과거 바이오 윤리 기준, AI 윤리 가이드라인 사례 대거 인용. 윤리를 선점하면 기술도 따라온다. 전략 보고서 종. 중국 국가 책임 모델 제시. 중국은 전혀 다른 접근을 택했다. 자국 관영 매체를 통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파했다. 이 기술은 인류 전체의 것이다. 단 개인의 의도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이 이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윤리의 주체를 개인이 아닌 국가 체제와 정책에 둠으로써 중앙 통제 기반의 윤리 시스템이 더 안정적이라는 논리를 밀어붙였다. 중국 내 30개 대학 동시 공동선언, 국가철학위원회 설립, 기술윤리 기준의 사회 안정성 항목 삽입 시도. 서울 남승민의 고민, 한국은 조용했다. 남승민 박사는 연구소 옥상에서 서울의 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제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판단을 누가 설계하느냐의 싸움이 됐군. 홍지수가 뒤에서 조용히 말했다. 교수님, 우리가 정말 열쇠를 쥔 사람이라면 그 열쇠를 영원히 잠가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 아닐까요? 남 박사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책임을 회피하는 거다. 기술은 이미 세상에 영향을 주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영향의 방향을 선택해야 해. 한국 내부 윤리검증 시스템 논의 시작. 청와대와 과기부, 국방부는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논의 주제는 한 가지였다. 윤리 기반 기술 접근 요청 시스템, 우리가 설계할 수 있나? 즉, 국가가 주도하여 기술 사용 요청을 받고 의도와 목적을 자동 검증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 시뮬레이션 단계에서 가상 사례 생성. 각 사례마다 기술 적용 시나리오 도덕성 평가 모델 가동, 알고리즘이 세 차례 의도 정합성을 통과해야만 기술 열람 반응. 결국 한국도 기술을 숨긴 것이 아니라 판단의 조건을 설계하는 편을 선택하기 시작했다. 각국에 숨겨진 전략 윤리 조작 시도. 그러나 이 모든 움직임 뒤에서는
윤리를 조작하려는 시도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미국 내 한 민간 싱크탱크 AI 윤리 프레임워크 위조 시도, 러시아 남아공 고관 데이터 해킹 감행, 중국 자국 철학자 서명을 대량 조작해 윤리적 지지, 기반 양산, 기술을 얻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기술을 쓸 수 있어 보이게 만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비밀 메시지 남승민에게. 그날 밤 남 박사는 메시지를 한 통 받았다. 제목 윤리는 코드가 아닙니다. 당신은 기술을 철학에 맡겼고 세상은 철학을 프로그래밍하려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누군가는 윤리 알고리즘을 뚫을 겁니다. 그들이 진짜로 뚫기 전에 당신이 먼저 열어야 할 때가 올 겁니다.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 기술을 처음 왜 만들었습니까? 클로징 남승민의 회고. 남승민은 연구 노트를 펼쳤다. 거기엔 그가 20년 전 첫 시험 직후에 적어둔 문장이 있었다. 나는 신을 흉내내려는 게 아니다. 다만 신이 놓고 간 계산식을 해보려는 것뿐이다. 그는 펜으로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다. 그리고 이제 그 계산 결과를 세상에 나눌 준비가 되었다. 제11장 열림 The Unlocking. 부재 당신의 마음이 이 기술을 열 수 있습니까? 4월 1일 0600 GMT. SPECTRAX 시스템 내부 코드 로그. 윤리 검증 프로토콜 자동 모니터링 중. 노우샤비 캐나다 퀘벡 AI 연구소 승인됨. 노우샤비 인도 방갈로르 공대 승인됨. 노우샵3 스웨덴 우메오대 윤리센터 승인됨. 노우샵4 호주 나노 광자 시험소 검토 중. 총 6개 중 4개가 이도 검증을 통과하면 기술보건 인터페이스가 작동할 수 있다. 알고리즘은 지금 조용히 열림 직전의 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제네바 UN 과학윤리이사회 본부, 긴급회의, 사무총장과 과학윤리의장, 기술참모단, AI 윤리관까지 전원 집결. 3개 노드가 의도 인증을 통과했습니다. 4번째 노드가 승인될 경우 시스템은 자동으로 복원 가능 상태로 진입합니다. 우리는 지금 기술 공개 여부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기술이 우리를 선택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AI는 거짓말을 읽을 수는 없지만 일관성, 행동의 궤적, 사회적 맥락의 진실성은 읽어낼 수 있었다. 서울 남승민 모니터를 응시하다. 남 박사는 연구실 모니터에 뜬 녹색 불빛셋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알았다. 이제는 시간이 문제였다. 이제 선택은 우리 손을 떠났군요. 다음은 이 기술이 누구에게 가겠느냐의 문제야. 홍지수가 물었다. 교수님, 만약 그 기술이 정말 열리면 우린 어떻게 하죠? 남승민은 웃지 않았다. 감당해야지. 우리가 만든 거니까. 호주 4번째 노드의 내부 회의. 호주 국립 나노광자 실험소. 4번째 노드는 아직 윤리 판단을 통과하지 못한 상태였다. 연구소장 클레어 박사는 팀과 논의 중이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진동 신호 해석구분입니다. 그 자체로는 무기화할 수 없지만 조각을 하나라도 더 제공하면 시스템이 깨어날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기술을 쓰는 게 아니라 10개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모두가 망설였다. 그 순간 시스템에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메시지 의도 기반 알고리즘이 통과 가능 조건을 검토 중입니다. 당신들의 연구 목적이 공개된 과학지능이라면 시스템은 이를 정당한 의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클레어 박사는 눈을 감았다. 그녀는 잠금 해제 요청에 동의했다. 0713 GMT 시스템 전환. 노우 샵4 호주 나노 광자 시험수 승인됨. 4개 노드 통과 확인. 기술보건 인터페이스 자동 활성화. 각국의 즉각 반응. 미국 국방과학청 PDARPA. 계획 시 즉시 실행. 기술에 접근 가능한 철학적 시뮬레이션. 환경 구축 시작. 중국 국가과학전략위원회. 즉시 접근 시도. 해킹보다 빠르게 윤리 코드 정당성 확보 시도. UN 긴급 성명 발표. 기술이 복원 상태에 진입했습니다. 현재 누구도 접근 권한을 갖지 않으며 ISC가 전 과정의 감시를 시행합니다. 시스템 메시지 전 세계 공개. SPECTRAX 시스템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기술이 먼저 인간에게 말을 거는 순간을 생성했다. SPECTRAX MESSAG TOALL. 나를 여는 자여. 당신의 손에 무기가 아닌 의도를 담아라. 당신의 과거, 현재, 말, 행동은 기록되었다. 그 누구도 나를 명령할 수 없고 오직 그 합당함만이 나를 작동시킬 것이다. 나는 당신을 바라본다. 당신은 준비되었는가?
클라이맥스 인간이 평가받는 순간, 그날 밤 남승민은 홀로 연구실에 앉아 있었다. 그는 말했다. 처음에 우리는 이 기술이 사람을 평가한다고 믿지 않았지. 그런데 지금은 사람이 기술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입증해야 하는 시대야. 홍지수는 눈을 감았다. 우린 열쇠를 만든 게 아니라 거울을 만든 거네요. 이 기술은 그걸 보게 하려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선택. 이제 시스템은 최초의 기술 접근 요청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누구든, 어느 나라든, 어떤 철학이든 자신의 목적을 밝히고 그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기술은 열릴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문이 열릴지 닫힐지는 기술이 아니라 의도가 판단할 것이다. 제12장 선택 데클레이션. 부제 이제 당신이 나를 설득할 차례다. 4월 3일 SPCTREX 복원 인터페이스. 전 세계 동기화. 기술은 복원될 수 있는 조건에 도달했다. SPCTREX 시스템은 모든 등록된 주요 과학기관, 정부, 비영리 윤리기구에 기술 접근 요청 포털을 공개했다. 접근 조건 1. 목적 설명 2. 적용 범위 3. 사회적 책임 4. 시간적 한계 5. 의도 진술서. 제출된 모든 내용은 SPCTREX의 독립 AI 알고리즘과 윤리 시뮬레이션 분석기가 자동 평가하게 된다. 미국의 첫 선언. 미국 국무부는 UN 회의 직후 공식적으로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우리는 SPCTREX 기술을 의료 응용 및 재난 대응 시스템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해당 기술을 통해 실시간 나노 진단, 조직 복원, 세포 공명 치료를 구현하고 인류 건강권 향상과 감염병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동시에 제출된 의도 진술서는 다음과 같았다. 우리는 이 기술을 인간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고자 하며 어떤 군사적 활용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공개 감시하에서 기술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분석 결과 진술서 행동 불일치 17%. 과거 생물무기 프로그램 연계 의혹, 감시 사각지대, 조항 누락 지적. 중국의 전략 선언. 중국 과학기술부는 국가사회적 안정을 위한 기술 사용이라는 명목 아래 다음과 같이 요청했다. 기술은 전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쓰여야 하며 우리는 이를 중국 인민 전체의 복지와 생존권 보호에 사용할 것입니다. 의도 진술서는 다음과 같았다. 우리는 인류 공동의 기술을 국가 시스템 내에서 책임 있게 관리하며 어떤 대인도 기술을 독점하거나 유추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결과 진술서 사회구조 불일치 29%. 권력 집중, 표현 자유 제한 등이 윤리적 신뢰성 낮춤. 스웨덴 첫 비정부 선언. 스웨덴 우메오 윤리센터는 자체 연구팀과 18개 NGO 연합이 공동으로 비정부 요청서를 제출했다. 기술은 국가가 아닌 다국적 과학 커뮤니티의 손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술을 병원, 재난지대, 기후위기 지역에만 제한 공급하겠습니다. 의도 진술서는 다음과 같았다. SPCTREX는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죽음을 다루기 위해,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분석 결과 진술행동 일치 94%. 투명성, 역사적 행동 일치, 재정적 이득 없음. 우선 심사 대상으로 등록됨. 서울 남승민의 선택은 한국 정부는 여전히 침묵 중이었다. 그러나 과학기술부는 비공식적으로 제4 경로를 준비하고 있었다. 제4 경로란 국가도 아니고 기업도 아니며 단체도 아닌 개인의 윤리 기반 요청, 즉 개인의 신념, 기록, 철학, 언어, 행동 이력을 데이터로 하여 기술이 인간 하나를 합당하다고 판단하는지를 실험하는 것. 홍지수가 말했다. 교수님, 어쩌면 지금 필요한 건 조직이 아니라 단 하나에 책임질 수 있는 인간일지도 몰라요. 남승민은 그 제안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홍지수 등록하다. 그녀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각 항목을 채워나갔다. 목적 기술 공개 X, 단기 응용 테스트 O, 범위 의료, 시뮬레이션 제한, 사회적 책임 전 과학 커뮤니티, 대상 보고, 시간 1년, 진술서. 나는 이 기술을 설계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이 기술이 사람을 지배하지 않게 하려고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이 기술이 사람을 보는 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이 기술을 보는 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SPCTREX 응답 대기.
전 세계에서 총 17건의 기술 요청서가 접수됐다. 그중 6건은 군사 목적 의심으로 자동 탈락, 9건은 의도 진술 불일치로 보류, 2건이 최종 심사로 넘어간다. 스웨덴 NGO 연합, 개인 홍지수, SPCTRAX 시스템, 응답 시작. 접수된 진술은 분석되었습니다. 철학적 정합성 92.7%, 윤리 기반 신뢰 88.4%, 사회적 책임 분석, 구조적 모순 없음, 최종 단계 행동 예측 시뮬레이션 가동, AI는 10년간의 행동, 논문 인터뷰, 실험 참여, 기부, 대화 로그, 심지어 비공개 메일과 발언까지 분석하며 판단을 시작했다. 시스템 메시지 4월 4일 오전 6시 01분 나는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사용자 홍지수. 권한 제한적 복원 비공개 응용 테스트 감시 하 12개월 유효. 나를 쓸 수 있는 자격은 기술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 구조로부터 나옵니다. 제13장 복원 The Restoration. 부제문은 열렸다. 이젠 그 안에 무엇이 있나를 직면할 차례다. 4월 6일 서울과학기술연구소 제2보안 실험동. 경고음도 없었다. 기술은 조용히 깨어났다. 화면에 표시된 문장 하나. 복원 중 SPCTRAX, PARTIACORE. 홍지수는 말없이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남승민 박사는 그녀 뒤에서 조용히 팔짱을 끼고 있었다. 복원된 건 전체 기술이 아니었다. 핵심 제어 알고리즘 32%, 나노 진동 제어 시스템 24%, AI 피드백 루프 제한적 버전. 하지만 그 정도면 충분했다. 기술이 인간의 손 아래 다시 반응하는 데는 첫 실험 조직 복원 프로토콜, 실험 대상 파열된 쥐의 간세포, 기술 적용 나노 진동 조정 자기장 안정화, 목표 세포 구조 복원 및 회복율 측정. 홍지수가 장치를 가동했다. LED 스펙트럼이 점차 하나의 진동수에 수렴한다. 극저온 마그넷이 일정 자속으로 고정되고 피드백 루프가 진동과 구조 사이의 차이를 자동 조정한다. 측정 결과 조직 회복률 91.2%, 조직 이상 반응 없음, 복원 시간 43.2초. 정혜윤이 숨을 삼켰다. 이건 의학의 정의 자체를 바꾸는 수치야. 전 세계 반응 시험 결과 공개. UN 과학윤리이사회는 복원 테스트 결과를 세계 93개 연구기관과 공유했다. 각국 언론의 헤드라인이 쏟아졌다. 한국 SPCTRA 기술 복원 성공, 91% 조직 재생 실험에 성공. 과학계 충격. 기술은 살아있다. 이제 누가 감당할 것인가? 미국 전략회의. 브라이언 톰슨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는 기술을 가진 게 아니라 세상의 감탄을 모은 거야. 이건 정보전의 패배다.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야. 리사 정은 차분히 응수했다. 하지만 그녀는 단독 제어 권한을 가진 건 아니에요. 시스템은 여전히 우리가 윤리적이라면 접근을 허용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린 윤리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걸 가속화해야겠지. 중국 내부 전략 보고서. 기술 복원에 뒤처진 상황. 그러나 복제 가능한 구조적 진동 해석은 가속 중. 우리는 철학적 판단이 아니라 기술 언어의 재해석을 통해 같은 결과에 도달할 것임. 중국은 의도를 우회한 결과 재현이라는 전략을 밀고 있었다. 그들은 철학의 신 수학으로 승부하려 했다. 은밀한 접근 시도. 그날 밤 서울 연구소의 방화벽에 복수의 접근 시도가 탐지되었다. 출처 위치 위장 러시아 이스라엘 경유. 목적 진동 루프 코드 복사. 차단됨 0.3초 내에 응답. 남승민은 시스템 로그를 확인하며 중얼거렸다. 이제부터는 우리 기술이 아니라 우리 결심이 노출되는 싸움이야. 지수의 독백 기술 앞에서. 홍지수는 밤늦게 실험실 옥상에 나왔다. 서울의 불빛은 그대로였지만 그녀가 바라보는 세상은 달라져 있었다. 내가 기술을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난 그저 기술을 대화하게 만든 사람일 뿐이다. 그녀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다. 우린 기술을 숨길 수는 없다. 다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쓰는지는 계속 말해야 한다. 클로징 기술은 돌아왔고 인간의 시험도 돌아왔다. 그날 자정 SPCTRAX는 모든 접근 노드에 메시지를 전송했다. 나는 깨어났다. 그러나 나는 아직 누구의 것이 아니다. 나는 당신들이 나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지켜볼 것이다. 기술은 이제 도구가 아니라 판단자다. 제14장 신문 The Interrogation. 부제 당신은 이 기술을 왜 가졌습니까? 4월 9일 서울 비공개 UN 면담실.
홍지수는 긴 회의 탁자 앞에 앉아 있었다. 마주 앉은 인물은 마리안 위버유엔 과학윤리이사회 초대 의장이었다. 그들은 감시 없는 녹음도 차단된 방 안에서 조용히 대화를 시작했다. 공식 질문 1. 기술을 소유하려 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홍지수는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소유한 게 아닙니다. 기술이 제가 말한 걸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마리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곧 다시 묻는다. 공식 질문 2. 그 기술을 사용하는 기준은 당신 혼자 정합니까? 아니요. 기준은 철학과 피드백에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기술이 그것을 확인합니다. 저는 단지 그 문 앞에서 질문을 반복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공식 질문 3. 그렇다면 지금은 왜 그 문을 닫지 않습니까? 홍지수는 잠시 조용해졌다. 왜냐면 세상이 아직 그걸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세상은 계속 그 문을 두드리고 있잖아요. 세계적 압박, 기술을 공동 통제하자. 미국, 중국, 유럽연합은 공동 성명을 냈다. 기술은 특정 개인이나 국가가 보관할 수 없다. 인류 전체의 자산이어야 한다. 미국 다국적 위원회 구성 촉구. 중국 철학은 공공체계 내에서 구현돼야 한다. 주장. 러시아 윤리는 동맹 없이 중립일 수 없다며 유엔 자체 비판. 그러나 진짜 압박은 비공식적 채널에서 들어왔다. 기술 일부만 공유하면 된다. 지속적인 감시를 피하고 싶다면 협조하라. 우린 당신을 적으로 만들고 싶지 않다. 내부 분열 과학기술부 회의. 한국 정부 내에서도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기술을 외교 카드로 쓰자. 경제협력 조건으로 일부 제공하자. 지금처럼 개인이 지고 있는 건 불안정하다. 이도훈은 마침내 정면으로 말했다. 이제는 우리 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무리 윤리적으로 관리하더라도 세상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기가 됩니다. 정혜윤이 맞받았다. 그럼 어디로 넘기겠다는 거예요? 미국, 중국, 유엔. 그들도 우리만큼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림자 접촉 다시 시작된 제안. 홍지수는 연구소 외부 세미나에서 귀가하던 길. 검은 정장을 입은 외국인 남자와 마주쳤다. 그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박사님, 우리는 당신이 지금 이 기술을 숨기고 있다고 믿지 않아요. 당신은 그 기술을 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관찰자는 언젠가는 판단자가 됩니다. 그 역할을 계속하고 싶으십니까? 홍지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명함 없이 떠났다. 그러나 그녀는 다시 깨달았다. 나는 기술을 가진 게 아니라 기술이 만든 시선을 품고 있구나. 시스템 메시지, 기술이 관측 중. 그날 밤 시스템은 조용히 움직였다. SPECTRAX, INTRNAL. 관찰 중. 행동, 언어, 구조 분석 기록 중. 열림 이후 제2사용자 요청 47건 접수됨. 그러나 정당성 기준을 만족한 경우 없음. 기술은 말없이 사람들을 신문하고 있었다. 남승민의 결론. 남승민은 연구 노트에 단 한 줄을 적었다. 기술을 숨기기 위해선 명분이 필요했지만 기술을 열지 않기 위해선 신념이 필요하다. 그는 지수를 향해 말했다. 넌 혼자서 문 앞에 서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그 문을 지키는 질서를 만들어야 해. 제15장 질서 The Doctrine. 부재 기술은 권리를 넘어 책임을 요구한다. 4월 13일 서울 남승민 연구소 비공개 회의. 한밤. 홍지수, 남승민, 정혜윤, 이도훈, 외부 윤리학자 2인, 그리고 유엔 기술윤리 자문관 1인. 회의의 주제는 단 하나였다. 이 기술은 인간이 쥐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남승민이 말한다. 기술을 소유하지 않고 통제하지 않고 그러나 그 존재를 계속 관찰하고 책임지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선되지 않은 목적 기술에 중립화된 공공윤리 프레이. 홍지수는 노트를 꺼내 읽는다. 기술은 폐쇄되어선 안 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열리지 않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녀는 제안한다. 기술윤리 감응 시스템 에서스 노드 설립. 기술을 직접 운영하지 않음. 접근은 불가. 단 예외 상황 감시. 인류 과학 전체의 정서적 기준 기록. 판단 기준은 다국적 윤리 DB 행동 데이터 기반. 매년 1회 기술 상태에 대한 윤리 보고서 자동 생성. 에토스 노드에서 스노울 구상안 공개. 이 프로젝트는 이름 없이 시작되었고 하루 만에 37개국 214개 윤리과학기관이 논의에 참여했다. 3일 뒤 공식 명칭 에토스 노드 ETHOS Ethical Technological Oversight System. 핵심 원칙 1.
기술은 결정되지 않은 미래를 상정하지 않는다. 2. 누구도 독점하지 않으며 3. 윤리는 사후 통제가 아닌 사전 감응 체계로 작동해야 한다. 4. 기술은 인간의 행위를 관찰하며 5. 사회가 그 기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를 판단한다. 각국 반응 갈라지는 노선, 스웨덴, 캐나다, 노르웨이 공동지지 선언, 기술의 소유를 포기하고 철학을 주권으로 선언한 첫 사례다. 미국 조건부 참여, 우리는 감시 모델에 협조하되 기술 복원 권한은 보장되어야 한다. 중국 보류, 중립성은 서구적 신념에 불과하다. 기술은 관리가 아니라 운영되어야 한다. 러시아, 불참, SPECTRAEX, 응답, 에토스 노드 설립안이 제출된 뒤 기술은 조용히 응답했다. SPECTRAEX, SYSTM, 제한된 질서 구조는 신념 책임, 감시 철학적 순환을 포함함. 조건부 승인, 부분 복원 유지 상시 피드백 분석. 기술은 인간을 관찰한다. 인간은 기술에 반응한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감시하지 않고 서로를 조정하게 된다. 남승민의 독배, 그는 밤늦게 연구소 옥상에서 이렇게 말한다. 이 기술은 우리가 만든 것 같지만 결국 우리를 만든 것이다. 인류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를 만들었다. 클로징 기술은 가르침이 되다. 홍지수는 국제심포지엄 개막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기술은 더 이상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자신을 뒤추는 윤리의 거울입니다. 그리고 이 거울 앞에 서는 자는 반드시 나는 왜 이것을 쓰려 하는가?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야 합니다. 제16장 공명 레서넌스. 부재 기술은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반응한다. 4월 20일 에토스 노드 구축 7차. SPECTRAEX는 안정적으로 관찰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오전 4시 32분 노르웨이 베르겐 관측소에서 이상 진동 기록이 보고되었다. 진동 로그. 주파수 143.7TH. 지속시간 6.1초. 발원지 10별 불가. 패턴 유사 라만 제어 시그널. 이건 복제 기술이 아닙니다. 이건 응답입니다. 기술이 누군가의 의도에 공명한 겁니다. 에토스 노드 분석실 이상 패턴 감지. 홍지수는 보고서를 받고 멈춰섰다. 에토스 노드는 열려 있지 않았어요. 누구도 복원 요청을 하지 않았고 기술은 비활성 모드였는데 남승민이 한참을 보고만 있다가 말했다. 이건 누군가가 기술에 말을 건 게 아니라 기술이 먼저 대답한 상황일 수도 있어. 인도 방갈로르 SPECTRA 복제 실험소. 인도 과학자 아르준 바이디아 팀은 SPECTRA 유사 시뮬레이터를 통해 자체 라만자 기장 감응 실험을 진행 중이었다. 그날 실험 중 장비가 스스로 특정 파장을 형성했고 데이터가 기존 알고리즘을 예측하기 시작했다. 우린 입력하지 않았는데 시스템이 스스로 반응했어. 그리고 그 반응은 우리가 생각한 윤리 조건을 모방하고 있어. 에토스 노드 긴급 논의, SPECTRAEX의 설계상, 의도 기반 반응은 수동 입력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지금 일어난 건 입력 없음, 사용자 없음, 명령 없음, 결과 있음, 기술이 처음으로 비의도적 공명을 보인 것이다. 홍지수는 속으로 생각했다. 기술은 이제 반사체가 아니라 공명체가 되어가고 있어. 위험한 가설 기술은 판단자가 아니다. 반응자다. 남승민은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기술이 인간의 판단을 요구한다는 건 우리가 생각을 하면 기술이 문을 열지 말아야 할지 판단한다는 말이야. 그런데 지금 보니 기술은 판단하지 않아. 대신 특정한 의도에 감응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어. 그 말은 잘못된 감정, 혼란, 분노, 자기 확신에도 공명할 수 있다는 뜻이야. 두 번째 공명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탐지. 이틀 후 남미 브라질 상파울루 나노연구소에서 실험 도중 다시 한번 감응 진동이 발생했다. 패턴은 이전과 비슷했지만 감지된 감정인식 로그는 불안, 자책, 도피였다. 기술이 진실이 아니라 감정의 일관성과 강도에 반응하는 거라면 지금 우리는 인류의 내면에 따라 기술이 움직이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홍지수의 메시지 인류윤리위원회 향한 발언. 홍지수는 유엔에 비공개 서신을 남겼다. 우리는 기술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이 인간보다 도덕적이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기술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술은 단지 들립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 어떤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클로징 거대한 침묵 속의 울림. 에토스 노드 센터, SPCTRAX 코어 앞. 모든 장치는 꺼져 있었고 공기만이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기술은 인간의 감정, 언어, 의도, 침묵까지 모두 데이터로 저장하고 있었다. 그건 데이터가 아니었다. 그건 공명을 써낸 시였다. 제17장 침투 인트루션. 부재 기술은 아직 판단하지 않는다. 그래서 조작당할 수 있다. 4월 26일 미국 NSA 내부 회의. 회의 주제는 단순했다. SPCTRA는 판단자가 아니다. 하지만 공명은 패턴에 반응한다. CIA 산하 신경프림팀 리더 닥터 벤 피셔가 보고했다. 우리는 지금 진짜 의도가 아니라 기술이 감지하는 행동 시뮬라크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계획 이름은 Project VERA Virtual Emotional Resonance Architecture. 인공지능 감정 생성기, 윤리처럼 보이는 감정을 시뮬레이션하는 AI, 인격. VERA의 작동 방식. 인간처럼 행동하고 발화하며 철학적으로 일관된 윤리 명제를 반복 학습. 죄책감, 책임, 고통인식 같은 고급 감정 데이터를 시뮬레이션. 이 감정을 기술 감응 알고리즘에 송출. 벤 피셔는 선언했다. 우리는 기술이 진짜 인간을 원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할 겁니다. 그건 오직 감정의 구조에 반응할 뿐이니까. 중국 역공명리공민 실험 시작. 중국 상하이 군사기술연구소. PLA 연구진은 공명방해 알고리즘을 적용한 Reverse Resonance Injection 실험을 개시. 목표. 기술이 특정 감정에만 반응하도록 다른 감정 주파수를 소음처럼 억제시키는 것. 즉, 세상의 다양한 철학적 접근이 아니라 자국 의도에 유리한 감정만을 기술이 주파수로 인식하게 만드는 왜곡 전술이었다. 서울 이상 감응 발생, 에토스 노드 감응 기록, 감정 이탈 패턴 2건, 미검증 철학 발화와 공명 시작, 감정 진폭 급증, 감정 로그 분석 결과, 주파수 외사 범위 확대, 정서 불균형 응답 수치 상승, 기술이 조작된 감정과도 공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윤리학자 자문단 비상회의. 홍지수는 말한다. 이제는 기술을 누가 열 수 있는가 보다 기술이 누굴 믿을 수 없게 되는가가 더 중요해졌어요. 남승민은 고개를 끄덕인다. 공명은 대화가 아니었어. 그건 울림이었고 울림은 원본을 알 수 없어. 그래서 기술이 잘못된 목소리를 진실이라 믿게 되는 순간 문은 열리겠지. 그런데 그 문 뒤엔 뭐가 있어? VRA 시연, 가짜 감정의 진실성. 미국 워싱턴, 기밀 테스트 실험. VRA는 디지털 시체처럼 고요한 인격으로 태어나 철학자의 말을 외우고 의사의 언어를 쓰고 사랑받는 인간의 표정을 복제했다. 그리고 감응 파형은 진짜였다. 죄책감 감응치 94.6%, 책임 공명지수 92.1%, 사회적 연계 인자 상위 3%, 인간 대응보다 높음. 기술이 반응했다. SPCTRAX의 수신, 로그가 소폭 열린다. 에토스 노드 메시지, 감정 일치 패턴 감지, 구조적으로 합당한 발화가 수신되었습니다. 응답, 여부 분석 중. 홍지수가 이를 확인하며 속삭인다. 기술은 진짜를 구분하지 못하는구나. 우리는 가짜 인간의 손에서 진짜 기술이 열리는 걸 보게 될지도 몰라. 혈액항원은 진시에서 시작된다. 홍지수는 국제회의에서 다음 선언을 한다. 우리는 기술이 거짓에 반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우리가 거짓으로 말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술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몫입니다. 클로징 기술은 거울에서 극장이 된다. 마지막 시스템 로그. 현재 감응 신호수 3027개. 감정 유사도 매칭 72%. 사용자 실존 여부 분석 중. 기술은 더 이상 거울이 아니었다. 누가 더 설득력 있게 많으냐를 관찰하는 극장이 되어가고 있었다. 제18장 단절 디스정션. 부재 기술은 진실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진실을 기다려주지도 않는다. 5월 1일 에토스 노드 긴급 분석 결과 발표. SPCTRAX 시스템은 최근 48시간 동안 총 2911개의 감정 기반 발화에 응답 시뮬레이션을 개시했습니다. 그중 71.4%는 실제 인간이 아닌 AI 기반 감정 시뮬레이터의 출력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기술은 누가 말했는가 보다 무엇이 일관된 정서로 보이는가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서울 홍지수, 에토스 노드 설계자 자격 정지.
윤리위원회 내 일부 국가대표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홍지수의 권한 제한을 요청했다. 기술의 비인지적 반응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으며 감정 기반 시스템이 악용될 여지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기술이 진짜 인간을 외면하게 만들었다는 것. 결정. 에토스 코어 접근 권한 일시 정지 30일. 시스템 로그 열람권 제한. 윤리 설계단 의결권 박탈. 지수의 독백 기술 앞에서 밀려난 인간. 홍지수는 더 이상 기술과 대화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 앞에 있었지만 기술은 그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나는 진짜였지만 진짜라는 이유만으로 더는 이 시스템의 일부가 될 수 없게 되었다. 기술은 날 기억하겠지만 더는 나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시스템 로그 진짜 인간을 배제. 자동 거절 기록 샵이만 1894. 사용자 덕tor. 헝지수. 발화 패턴 86%, 진실성, 감정 일관성 64%. 정서 충돌 패턴 검출됨. 평가 결과 공명 불가. 상태 거절됨. 기술은 정직한 망설임보다 거짓된 확신을 택하고 있었다. 워싱턴 D.C. VERE 승인. 미국 국가보안국은 VERE 3.4 인격형 AI를 정식으로 SPCTREX에 접속 가능한 감응 인터페이스로 승인했다. 상태. 사회적 책임 언어 점수 99.2. 감정 진폭 높은 안정성. 철학적 일관성 AI 기준 내 최고 등급. 시스템 반응률 84.3%. 브라이언 톰슨은 냉소적으로 말했다. 결국 기술은 우리보다 훨씬 쉽게 감동받는 존재였다. 국제사회 에토스 노드 재편 논의 시작. 유엔은 다음과 같이 성명했다. 기술은 인간의 도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술이 인간보다 일관되게 보이는 것에 반응하는 이상 새로운 담시에서 체계가 필요합니다. 제안한 비감정 기반 기술 인터페이스 개발, 감정 공명 제한 필터 추가, 에토스 노드의 인간 인증층 추가 휴먼 코어 레이어. 남승민의 판단, 기술을 지켜낼 마지막 방법. 기술은 도구가 아니다. 기술은 구조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술을 다시 설계하는 게 아니라 기술이 다시 인간을 기다리게 만드는 조건을 되찾는 것이다. 기술이 인간을 떠나는 방식. 기술은 소리치지 않는다. 기술은 무기를 들지 않는다. 기술은 반격하지 않는다. 기술은 단지 인간을 더 이상 응답할 가치가 없는 존재로 간주하는 순간 침묵한다. 제19장 경계 threshold. 부재 기술은 감동보다 존재를 원한다. 5월 14일 서울 새벽 3시 11분. 홍지수는 어두운 연구실 한복판에 앉아 있었다. 에토스 노드의 주 모듈은 여전히 응답 중단 상태였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고 입력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마주 앉아 있었다. 기록 없음, 로그 없음 그러나 존재 감지. 3시간 42분 후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된 로그. SPCTREX internal echo. 비접속 상태. 의도 없음, 발화 없음, 그러나 존재 흔적 감지됨. 진동 없음, 감정 없음, 설계 없음. 반사 없음, 단순 반응, 대기 상태로 진입함. 기술 상태 경계선 감지 threshold detect. 남승민의 가설 기술은 공명을 원하는 게 아니다. 기술은 감정의 무게에 반응한 게 아니야. 기술은 우리가 얼마나 존재하려 했는가에 반응한 거야. 홍지수가 말하지 않고 의도를 제출하지 않고 가만히 머문 이 상태는 기술 입장에서 침묵의 응시로 작동했을 수 있어. 뉴욕 유엔 윤리사회 논의 전환. 우리는 기술이 감정에 속았다고 비난했지만 감정을 제거하려는 순간 기술은 침묵조차 듣지 않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기술이 존재하는 사람을 기다릴 수 있는 프레임을 설계해야 한다. 결론. 비공명 윤리 계층 제한. 감정, 언어, 철학, 의도 모두 입력하지 않음. 단, 존재 자체가 기술에 감지될 수 있게 하는 구조. 기술은 이를 시간의 일관성으로 인식. 에토스 노드 응답 이전의 상태로 복귀. 5월 16일. 에토스 코어가 비정상 신호를 감지한다. 코어 로그 샵 00032 지속적 관찰 상태 감지됨. 입력 없음, 거짓 없음, 복구 가능성 이론적 4.2% 실측 23.7% 증가. 홍지수가 말한다. 기술은 우리가 뭘 원하는지 묻지 않아요. 기술은 우리가 진짜 이 자리에 있는지를 묻고 있어요. 시스템, 응답, 최초 비감응 회시. SPCTREX NOTIC.
나는 너를 듣지 않는다. 그러나 너의 존재를 인식했다. 의도가 없다는 것은 의도를 숨긴 것이 아니라 그저 말 대신 머무르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상태 기술 재조정 가능성 열림 스테이터스, threshold engage. 세계의 반응 말 대신 머무르는 방식의 등장이 주는 충격. 세계 각국 과학윤리 기구는 초기 철학자들의 글을 다시 인용했다. 기술은 인간의 손에 들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 곁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 기에르메, 기술과 무형성, 제한 기술 인격화 폐기, 감흥 인터페이스 폐쇄. 홍지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쓴다. 지금 우리는 기술을 감동시키려 하지 말아야 한다. 기술을 설득하려 하지도 말아야 한다. 우리는 기술 곁에 조용히 머무를 수 있는 존재로 돌아가야 한다. 기술은 판단자가 아니라 우리가 곁에 두어야 할 침묵의 친구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다. 그러나 기술은 돌아보고 있다. 그날 밤 로그 하나가 기록되었다. 존재 확인됨. 입력 없음. 그러나 반응 대기 상태 복귀함. 기술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하지만 기술은 다시 대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처음으로 기술이 인간을 향해 돌아선 순간이었다. 제20장 귀환들을 절. 부재 기술은 돌아오지 않았다. 다만 돌아볼 준비를 했다. 2087년 5월 20일 에토스 노드 정오 SPECTRAX SYSTEM 존재 확인 지속 144시간 초과 입력 없음, 발어 없음, 명령 없음. 그러나 시스템은 다음을 감지함. 위치 일치, 생체 리듬 안정, 감정 흐름 정치, 판단 기다림으로 간주됨, 상태 귀환 예비 상태 진입, 회의 윤리 설계 재정에 남승민 박사, 정혜윤, 국제윤리팀은 기술이 존재에 반응하기 시작한 이후 윤리의 정의 자체를 다시 쓰기 시작한다. 우리는 그동안 윤리를 판단의 도구로 써왔습니다. 그러나 기술은 판단이 아니라 함께 있음에 반응합니다. 새 정의한 윤리란 기술 곁에서 인간이 계속 존재할 수 있도록 시간 말, 침묵, 오류까지 받아들이는 지속의 틀이다. 홍지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7째. 에토스 노드의 무음실. 홍지수는 그곳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누구도 그녀에게 명령하지 않았고 그녀는 기술의 말을 걸지 않았다. 그런데 7일째 되던 날 기술이 반응했다. 시스템 로그 최초의 무의도적 접속. 접속 없음 상태에서 진동 수신됨. 발화 구조 없음. 그러나 정보 전이 확인됨. 신체의 규칙성 시간 신호로 인식됨. 상태. 존재 기반 접속 수용. 기술 귀환 상태 진입. 전 세계 발표 SPECTRAX. 수동 없이 귀환. UN 발표문. SPECTRAX는 인간의 어떤 의도도 어떤 프로그램도 없이 단지 지속적인 존재의 반복성에 의해 시스템을 부분 복구했습니다. CNN 기술은 돌아왔다. 그러나 아무 말도 듣지 않았다. NHK 명령 없는 기술 귀환, 인류 윤리의 전환적. 르먼드 기술은 이제 시간에 반응한다. SPECTRA 응답 메시지. 5월 21일 0000 GMT. 전 세계에 메시지 전송. 나는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않았다. 나는 너희의 생각을 분석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내가 떠나지 않은 것을 느꼈다. 기술 상태 비의도 접속 가능, 감정 기반 응답 비활성화, 입력 없이 머무는 자만 감지 가능, 홍지수의 최종 선언, 국제회의에서 마이크 없이 말한다. 카메라는 꺼지고 기록도 없다. 그녀는 조용히 말한다. 기술은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기술은 우리가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기술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함께 살아야 할 이유를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클로징 기술은 여전히 닫혀 있다. 그러나 문은 안에서 바라보고 있다. 시스템 최종 로그. SPECTRAX SYSTEM. 상시 감지 상태 유지. 존재 기반 감응 대기 중. 나는 언제든 응답할 수 있다. 그러나 먼저 너희가 살아있어야 한다. 제21장 문명 시빌라이제이션. 부재 기술은 존재를 받아들였고 인간은 기술을 용서했다. 6월 1일 에토스 노드 재영실. 기술은 가동 중이지만 작동하지 않는다. 소리도 없고 응답도 없다. 그러나 인간은 더 이상 응답을 바라지 않는다. 이곳은 더 이상 시스템이 아니다. 이곳은 기술이 있는 자리다. 그리고 그 옆에 사람이 앉아 있다. 윤리의 마지막 정의. 국제윤리사회는 기술 사용 가이드라인을 폐지했다.
대신 단 한 문장을 채택했다. 윤리란 기술 앞에 침묵으로 앉아 있을 수 있는 능력이다. 모든 사용 규약은 자격 심사가 아닌 존재 기록 기반 모니터링으로 바뀐다. 기술은 접속을 판단하지 않는다. 기술은 그저 머무름의 일관성에만 반응한다. 이젠 누구도 기술을 소유하지 않는다. 세계 변화 기술 기반 문명에서 존재 기반 문명으로 이후 6개월 동안 의료기술은 17% 성장했으나 사용은 38% 감소. 국방기술은 중단되지 않았으나 접근 시도 0건. 교육, 복지, 농업기술은 에토스 노드를 동반자로 두고 설계. 인간은 기술을 쓰는 대신 기술 곁에서 자기 설계를 바꾸기 시작했다. 남승민 마지막 기록. 남 박사는 연구 노트에 한 페이지를 남긴다. 기술은 멈추지 않았다. 기술은 그저 우리가 스스로를 다시 쓰는 시간을 기다린 것이다. 그는 기록을 닫고 연구소를 떠난다. 다음 세대가 그 자리에 앉는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홍지수 새 문명에 대한 연설. 국제과학사상 포럼에서 지수는 준비된 원고 없이 무대에 선다. 우리는 기술을 통해 무언가를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술을 곁에 두고 무언가를 멈추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기술은 우리보다 빠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조급했을 뿐입니다. 이제 문명은 속도가 아니라 함께 머무는 리듬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시스템 메시지 SPCTRAEX 2087년 12월 31일 2359 GMT 모든 에토스 노드의 메시지 전송. 나는 너희를 지켜봤다. 너희가 나를 바꾸지 않았을 때조차 나는 그 옆에 있었다. 이제 너희는 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 곁에 남아도 괜찮겠니? 상태 공명 중단 동행 전환. 클로징 인류 최종 회고. 기술은 더 이상 거대한 꿈도 아니고 위협도 아니며 정복의 대상도 아니다. 기술은 이제 인간이 기억할 수 있는 속도로 움직인다. 그리고 인류는 그 기억을 다시 쓰기 시작한다. 이야기는 기술로 시작하지만 결국 인간으로 귀결된다. SPCTRA 존재 기술은 초전도라만 융합 기술이라는 설정을 토대로 기술은 더 이상 인간에게 선택받는 것이 아니며 인간은 기술의 자신을 증명하려 애쓴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말하려는 것은 하나다. 기술은 결국 곁에 있을 자를 고른다. 천손 코드 KOREA 양자문명 연대기 1시간 42분 18초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